검은 진주, 흑진주 이모 씨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모른다는 건데 관련해서 이제 청년 TV를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취재원을 가지고 있는 네. 거를 아실 거예요. 네네. 그 관련해서 네. 제가 그 이 사건과 관련해서 꾸준히 접촉하고 있는 취재원의 말에 따르면 흑진주 이모 씨는 임성근 사단장을 사성 장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포스타가 돼야 된다라고 어머. 술자리에서 임성근을 포스타로 이게 건배사였다는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근데 모른다. 근데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임성근은 이 사람 모르는데 네. 이 사람은 임성근을 너무 추앙한 나머지 흑진주가 너무 추앙한 나머지 야.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다가 네네네. 갑자기 임성근을 포스타로 이랬다는 이야기인가? 그 인성건 팬클럽 회장이시네. 근데 어제 네. JTBC 보도를 보면 예. 그 멋쟁이 해병 그 단톡방에 같이 멋쟁이 있었던 해병. 그 네. 변호사, 음. 그 변호사를 JTBC 취재진이 접촉을 했거든요. 어허. 그렇죠. 그 변호사 얘기가 그래요. 흑진주가 예. 그렇게 김건희 여사랑 친하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 이걸 많이 털고 다녔다. 네, 그 변호사가 흑진주가? JTBC 기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흑진주는 임성근 포스타 노래를 불렀고 네. 와. 그리고 김건희와 친하다고 노래를 불렀어. 야. 네. 그런데 김건희와 이종호와 임성근은 서로 간에 커넥션이 없겠지? 서로 다 모르고 서로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구나. 서로 모르고 이 사건과 관련이 없을 거야. 네. 이상한 게 멋쟁 해병의 카톡방에는 5명이 있습니다. 멋쟁 해병 5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5명이 있는데 지금 JTBC에서 공개한 거는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 네. 그다음에 현직 고위 간부 경찰, 변호사, 그리고 흑진주 이모 씨. 흑진주까지. 4명이잖아요. 한 명은 누구예요? 한 명은. 한 명은 누구야? 그러니까, 한 현재. 명은 왜 공개 안 했어? 네. 누구지? 이게 궁금하고. 그렇죠. 자, 왜 이 시점에 공개했을까? 그거는 제가 확인이 됐어요. 왜요? 왜 공개했어요? 왜? 열받아서 공개를 한 거야.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흑진주 모른다고. 와. 흑진주 모른다고 하니까 야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건 이거야. 아니잖아.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해도 진짜. 너무하네. 어디 흑진주를 몰라. 입법 청문회 때 진짜. 흑진주 모른다고 하니까 네. 그 모임에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야. 그 모임에 있었던 사람이 공개를 한 거야. 야, 이건 뻔뻔하다. 너무 뻔뻔하다. 뻔뻔하다. 너무 뻔뻔하다라고 해서 JTBC 취재진에게 공개를 했다. 공개할 만하네요, 이거는. 공개를 할 만하죠. 그냥 그러면 멤버라 그러면 좀 짜증 나지 진짜. 그치. 그런데 이제 궁금증은 왜 사업가는 공개 안 했을까? 그렇죠. 아, 내가 말을 해버렸네. 제 5의 인물은 사업가 같아요. 네, 사업가 비즈니스맨. 같은데, 네, 비즈니스맨. 비즈니스맨인 것 같은데 왜 공개를 안 했을까? 네. 그게 좀 궁금하고. 예. 두 번째는 카톡에 이 단톡방만 있을까? 5명 모임에? 저는 아니겠지. 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겠지. 아니겠죠. 네. 예. 그리고 이 흑진주와 이 사람들은 술을 마셨거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자주 모임을 가진 거죠. 그렇지. 사람들. 그러면 네. 네. 술을 마셨거든. 그렇지. 그리고 골프피나 네. 파티나 이런 거는 누구 비용일까? 누가 냈느냐. 이런 것도 궁금해. 이 계산 누가 했을까가 가장 네. 궁금하네요. 어제 JTBC는 단톡방 대화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거가 있는 것인데 네. 상당히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 누구한테 입수했는 것까지 그리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딱딱 맞았다고 이 치면. 모든 게 맞다면 예. 이거는 주가 조작 이게 이제 이거는 추정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실선으로 쫙 연결해 본다면 김건희는 주가 조작 세력과 주가 조작을 하고 그 주가 세력의 흑진주 이모 씨가 김건희에게 전화를 해서 김건희가 5층 집무실에서 또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5층 집무실에서 경로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하고 국방부 장관은 갑자기 기자회견이나 모든 것을 다 취소를 하고 3일 뒤에 야 이거를 끝내 이첩을 했어? 이 자식 대한민국의 해병 대령을 집단 항명으로 엮어 넣어서 무고한 거죠, 무고. 무고해서 또 항명으로 끝내 기소까지 해버려. 야. 그리고 보고서는 야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바꾸라고 했다가 8월 14일까지 거의 비슷한 보고서가 나오니까 또 바꿔. 그렇죠. 또 회의를 해 8월 17일. 네. 그 기록도 회수해 오잖아요. 8월에 네. 가서. 그렇죠. 기록 다 회수해 오고 네. 보고서도 완전히 바꿔버리고 바꾼 최종 보고서를 8월 21일 날 제출하죠. 네. 진짜 나쁜 놈들이다, 진짜. 이게 만약에 전부 다 사실이면
이거는 근데 사실은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연관된 건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렇지 네. 결과로 놓고 보면은 결과는 팩트예요, 팩트. 야 결과는. 이거는 어이가 도대체 없어, 어이가 문제가 없지. 몇 개야? 02800-7070 전화번호. 진짜 유명한 전화번호죠. 이 끝자리가 7070입니다. 이 전화번호로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168초 동안 통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02800-7070 전화번호도 괴상합니다. 이 7070이 1000이 연상되는 그런 전화번호입니다. 특별히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요청을 해서. 그래서 더욱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수사 외압 국정농단의 주체가 이날 통화한 사람이 김건희가 아닐 거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02800으로 시작되는 유선 전화가 7월 31일 11시 54분 4초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옵니다. 통화는 168초, 2분 48초 동안 이어졌는데요. 자, 02800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어디인가에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대통령실 직원이 받아요. 대통령실 맞나요? 하니까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혹시 안보실 아닌가요? 하니까 확인은 다른 쪽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자, 국방부 장관한테 통화가 왔으니까 찍힌 번호니까 혹시 안보실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안보실 아닌가요? 하니까 확인은 다른 쪽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합니다. 비서가. 자신이 대통령실 직원은 맞다고는 했지만 소속이 어디인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답니다.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실에 누군가와 통화를 한 겁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자, 그리고 통화를 마치고 14초 뒤인 11시 57분 6초에 이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참모의 전화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합니다. 11시 54분, 11시 57분 사이에 대통령실 이종섭 장관, 김계환 사령관 순으로 전화통화가 이어집니다. 이 통화 이후에 모든 게 다 엉망진창 다 바뀝니다. 애초에는 8명을 입건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했어요. 김계환 사령관을 포함해서 8명을 입건해서 경찰에 이첩을 하겠다라고 그런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 취소시켜버려요. 이 전화 받자마자. 이 전화의 주체가 누구냐 이겁니다. 과연 이 전화의 주체가 누구냐? 윤석열이냐 김건희냐 이겁니다. 아니면 다른 직원이냐? 근데 이제 보니까 옛날 기사인데 2022년도 6월 5일자 기사입니다. 단독 기사인데 윤의 5층 임시 집무실을 김건희 여사도 접견실로 쓴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이달 말에 2층 본 집무실 이동 후 윤석열이 그동안에는 5층에 쓰고 있었어요. 근데 2층 공사 중이었는데 공사가 끝나면은 윤은 2층으로 본 집무실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공적 용도로만 5층은 쓰는데 김건희가 쓰겠다라는 겁니다. 접견실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웃긴 거죠. 김건희가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5층 사무실이 청사 5층 사무실이 부인 김건희의 접견실로 새 단장한다. 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말쯤에 대통령실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은 원래 했던 대로 2층 집무실로 이동하고 현재 사용 중인 5층 임시 집무실은 김건희가 접견실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인데 김건희가 쓴다는 것도 사실 자, 김건희가 상시 출근에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평상시엔 회의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다가 국빈 방문 시엔 배우자가 온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쓰겠다. 이때는 취임 초기입니다. 2022년도 6월 5일 5월 달에 윤석열이 취임했으니까 취임 초기입니다. 이때는 그나마 언론의 눈치를 보면서 이런 멘트가 나왔을 거예요. 그 이후에 거의 김건희가 여러 국정 등에 개입하는 증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취임하고 계속해서 출근하는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민간인이 출근한다는 게 웃긴 거죠. 그 뒤에는 언론 눈치도 안 보고 마음대로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감시를 대통령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뒤에 충분히 김건희의 그동안의 행태로 볼 때는 거의 상시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자,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잖아요. 또는 뭐 김건희도 가능하겠죠. 대통령과 거의 동급처럼 대통령 우위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 정도일 건데 그날 통화한 사람이 비서실장은 당연히 아닐 테고 5층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층에 2023년도 이때가 저는 한 대가 7월 31일 날이잖아요. 거의 2층으로 다 출근했을 텐데 그럼 5층에서 전화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5층에서 전화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김건희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대통령실이 해명을 해놨어요. 이날 통화한 사람은 윤석열이다. 그리고 핸드폰 이외에도 핸드폰 3차례 이종섭과 8월 2일 날 통화했는데 그것도 윤석열이다. 무슨 내용인지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 해명을 내놨잖아요. 저는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갑자기 대통령실이 다 인정하냐 이거죠. 뭔가 감추고자 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윤석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그렇게 공개를 하지 않나라고 하는 저는 제 생각인데요.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너무 쉽게 시인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정필, 이정호, 권오수 이 주가 조작범들이죠. 김건희와는 친분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김건희 동생 김진호 결혼식에 이분들이 참석을 하거나 부조를 했다라고 열린공감TV에서 증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친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죠. 이 이종호 2차 주가 조작 선수 이종호를 통해서 김건희한테 직접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근거는 이종호와 임성근과 이종호가 이 덕산대 골프장에서 같이 골프를 쳤다라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목격자가 있다라고 김종대 전 의원이 어저께 이제 폭로를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근거가 되겠죠. 또 하나 루트는 뭐냐면은 이 멋진 해병대 방이 있어요. 멋진 해병대 방에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 직원인데 이 사람과 이 이종호가 친하다고 합니다. 이 신분이 확인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친하고 임성근과 이 경호처 직원과도 친하니까 이 통해서 임성근이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멋진 해병입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또 이종호를 통해서 이렇게 김건희 쪽에 그 로비 라인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